중국의 근대화 운동 부분입니다. 여기선 네 가지 운동이 나오는데 운동이란 표현은 거의 실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배경은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농민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는데 이때 크리스토교에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크리스토교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회란 조직을 만들고 태평천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태평천국이란 말은 평등한 살기 좋은 세상, 천국이란 뜻인데 그런 살기 좋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멸만흥안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저항을 하고 중국의 전통 민족인 한족의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천조 전무제도라는 내용을 보면은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운동이 펼쳐진 걸 알 수가 있고 남녀 평등, 그다음에 안좀 관습을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전족은 이때 중국인들의 미의 기준은 발이 조그만 거였었대요.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발을 조그맣게 감싸서 크지 않도록 했었던 악습이 있었는데 이 홍수전이 이걸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족을 보면은 뜨거운 물에 발을 넣어서 발을 폐기할 정도로 이 전족을 없애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세는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도시인 난징까지 차지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었고 이것을 한인, 신사층,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층들이 진압을 하게 되고 외국 군대가 역시 같이 진압을 하면서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홍장과 증국본입니다. 이홍장은 이 사람인데 이홍장은 증국본 제자이기도 한데 스승 증국본과 함께 본인이 갖고 있던 군대를 이용해서 이것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진압했었던 외국 군대를 보니까 무기가 상당히 좋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실감했던 사람이 이홍장입니다. 그래서 이홍장 등 한인 관료층을 중심으로 양문동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무기를 좋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중체소용입니다. 중체소용 해석하면은 전통적인 체제는 중국 것을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기술만. 이어서 말하는 기술은 무기겠죠. 그래서 군수공업 위주의 외형적인 부분만 바꾸자라는 운동이 양무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해군 창설하고 군수공장 만들고 외국 유학생 파견하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대포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요. 해군 군함 만들고. 근데 아쉬운 점은 어떤 뿌리채 바꾸지 않고 겉만 바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방 관료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한 증거가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은 뒤에 배우겠지만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이때 이홍장이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랑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홍장을 비아냥댔다고 해요. 10년 전쯤에는 청나라가 일본을 무찌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본이 이를 갈았는데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10년 전에 이홍장한테 경고를 했었다고 하죠. 일본은 근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근대화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거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만난 거예요.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홍장한테 10년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근대화하라고 했더니 이홍장이 했던 말이 본인들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서 큰 나라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비아냥됐었다는 일화도 있죠. 그다음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양문동이 껍데기만 바꾼 거였잖아요. 변법 자강은 속 알맹이까지 바꾼 거였어요. 이걸 주도한 사람은 캉유에이라는 사람입니다. 캉유에이랑 제자 량치차오가 주도하게 되는데 주로 캉유에이 이 사람이 주도하게 됩니다. 상소를 써서 그 당시 황제였었던 광사제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목표로 했던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명치 유신이라고도 한자로 쓰죠. 메이지 유신이 일본의 근대화 운동인데 입헌 군주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하고 의회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개혁이 변법 자강 운동,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다 바꾸려고 했었던 제도까지 바꾸려고 했었던 근대 운동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파들의 반발로 백일천하로 끝났던 것이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화다 운동입니다. 자, 반외세 의식이 되게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개혁이 계속 실패했고 열강이 이권을 빼앗아가고 크리스트교가 중국의 전통사회를 자꾸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외세에 대해서 반대의식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때 의화당이 조직이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부청, 멸양, 청나라 왕조를 도우고 서양 세력을 무찌르자. 그래서 서양 세력을 무찌른다는 부분 반외세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양 세력과 관련 있는 선교사, 교회, 서양의 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등을 파괴합니다. 철도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베이징까지 진출해서 베이징이 들어와 있던 외국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죽게 되고 공사관도 습격을 당하니까 8개국의 연합군이 이것을
연합군을 조직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국의 연합군의 모습이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신축조약입니다. 8개의 연합군들이 지금 베이징을 다시 함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축조약 내용은 역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합니다. 그 전에는 공사관이라 하는 외교관들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 공사관을 경비한다는 목적으로 군대가 직접 청나라에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거지요. 자, 최종 정리 갑니다. 중국의 근대화운동과 그에 대한 반발도 같이 정리합니다. 자, 태평천국운동, 홍수준이 일으켰던 운동이고 멸만 흔황을 기치로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균등 분배, 남녀평등, 악습 폐지 등의 운동을 벌였었고 한인 신사층과 외국 군대 공격을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무운동입니다.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층이 주도했고 중제소용을 바탕으로 군수공업에 치중했었던 운동입니다. 중제소용은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운동이었었고 이런 부분은 청일전쟁 패배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건개화, 동도서결론을 주장한 온건개화파의 비슷한 운동이 되겠죠. 자, 변법자강운동입니다. 이제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바꿔자는 운동이었고 캉유에이가 주도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여러 가지 근대화 개혁을 했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갑신정변, 김옥균의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운동이 되겠죠. 의화단 운동입니다. 반외세 의식이 커졌을 때 의화단이 조직이 되고 부청 멸량, 창왕조를 도와서 서양을 물리치자는 구호하에 선교사, 교회, 철도 등을 공격하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8개국 연합군들이 이걸 진압하게 되고 신축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국 군대가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